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요즘 각 기업마다 인터뷰의 구성이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직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직무에 얼마나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직무 인터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조직 문화 또 같이 한 팀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맞는지를 보는 조직 문화 적합성 또는 컬처 핏 인터뷰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예전에는 직무 인터뷰가 좀 더 중요해졌다면 지금은 이 컬처 핏, 이 조직 문화 적합성 인터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뭐 이제 스타트업에서나 이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성장한 조직, 그리고 이제 뭔가 계속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조직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전문가고 업계에서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조직 문화 적합성 컬처 핏이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직에서 이제 개인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개인이 요즘 뭐 AI 도구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그 어떤 역량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같이 팀으로서 시너지로서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런 컬처핏에서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것이 그 사람의 입사를 또 좌지우지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개인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남들과 다른 탁월한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그거를 확산하고 그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또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뭐 반짝 뭐 한두 달 정도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해서 그 사람이 성과를 내기엔 어렵다라는 것이 또 요즘에 바라보는 뷰인 것 같고요. 그만큼 컬처 인터뷰, 컬처 핏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컬처 핏을 어떻게 좀 더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더 잘 볼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코어 밸류라든지 굉장히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어 봤지만 뭐 사실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컬처핏 이런 것보다는 직무의 적합성 그냥 뭐 직무의 전문가라고 하면 누가 추천해 줬는데 검증했냐고 하면 됐지. 뭐 컬처핏 뭐가 중요해.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고요. 반면에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우리 안에서 같은 조직 문화에서 같이 녹여들어서 일할 수 없다면 우리 한 팀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처 핏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컬처 인터뷰, 컬처 핏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컬처 핏에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는 회사마다 진짜 다릅니다. 회사마다 그 코어 밸류가 각각 다르고 또 각각의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건 제가 한 몇 개 회사에 있으면서 이 회사에서 컬처 핏에 있어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 그 회사에 보면 컬처 인터뷰에 질문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거기 보면 뭐 10개, 20개 질문지 많죠. 그럼에도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중치를 두고 중요하게 보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걸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컬처 핏에서 중요한 핵심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탁월함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사람 뽑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남들과 단순히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늘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고 또 그 달성한 목표 이상의 또 기준을 삼고 또 다시 달려나가면서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자기의 기준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해 나가는 힘, 이게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느 위치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1등이야. 내가 이쪽에서 이쪽 바닥에서 내가 최고지, 탑이지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다들 멈춰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은 남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기만의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이 탁월함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컬처핏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장하는 조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조직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이제 그 성장하는 조직에서 훨씬 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이라 하는 것들이 반짝거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해가는 힘, 이것이 저는 탁월함이고, 이런 것들이 또 조직에서 성장하는 조직에서 더더욱 요구하는 컬처핏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입니다. 이 뭐 동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쩌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내가 뭐 내 동기를 나눠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뭐 회사에서 팀장이나 임원분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비전도 제시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자극은 낼 수 있는데 정말 일이 되게 하는 힘은 결국 스스로에게 자기 동기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과 정말 그것에 충분한 공감대가 됐을 때, 정말 그러고 빠져들었고, 그랬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의 목표를 쓰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남들이 어떤 잠깐 해주는 자극으로 가는 사람은 금방 방전되고 멈추지만, 자기 충전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자기 동기가 되는 것, 결국 셀프 동기라는 것이 결국은 조직 안에서 요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과를 이뤄낼 텐데, 이게 누구의 자극으로만 가는 사람은 자극이 없으면 안 가겠죠. 그러나 셀프 동기, 자기 충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실패하다 하더라도 당장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마음 잡고 가는 것, 이것이 겨는 동기부여이고, 이 셀프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컬처핏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장하는 조직에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뭔가 아주 엄청난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이런 동기부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고 조직의 임팩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컬처핏에서 동기부여 이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직에서만 되어 있는 건지,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이 동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꼼꼼히 따져볼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동기부여, 이 동기, 어찌 보면 자기 동기, 셀프 동기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또 컬처핏에서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세 번째 꼽으라면 저는 학습 민첩성, 또는 뭐 학습 능력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AI 도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날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아무리 도구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학습 능력과 학업의 민첩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 바뀌든 말든 뭐 나는 이게 좀 편해, 아니 저거 알아서까지 뭐해 라고 하면서 그쪽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트렌디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자기가 학습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고 바로 자기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학습 민첩성, 학습 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람이 조직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직에서 원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바뀌는 힘, 그것이 결국 학습 민첩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많은 도구들이 매주, 매달 뭐 속도감 없게, 요즘은 AI가 AI를 개발하는 시대이니까요.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인간이 정말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따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학습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는 학습 민첩성, 학습 능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아니죠. 어떤 실수와 실패 안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다시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고요. 아니면 피드백 수용성.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 디스커션 하거나 오픈 피드백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피드백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고집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전혀 발전이나 자기의 역량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어느 정도 테카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피드백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개인이 발전하고 조직이 성장하다라는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탁월한 동기부여 다음에 이 피드백 수용성에 대한 것들을 학습보다는 훨씬 더 높게 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고 어떤 부분들이 그것의 이유가 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컬처핏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그냥 그냥 내가 조직에 잘 적응하겠지.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탁월한지,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셀프 동기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실패와 실수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민첩성이 있는지, 회복성이 있는지, 피드백 수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떤 직무 관련성보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더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조직이 더욱더 수평적으로 가고 어떤 직급이나 직책이 어떤 정보를 꽉 잡고 자기가 직급과 직책을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역에 대한 것들은 AI가 굉장히 더 많은 정보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수평 구조에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특히 이 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또 사업 성공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팀을 이루고 그 팀 안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뭔가 계획하고 개선하는 설계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설계자만이 나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인터뷰를 앞두고 계시고 특히 컬처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다면 나의 탁월함, 나의 동기, 나의 학습 민첩성, 회복 탄력성, 피드백,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말하는 코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는 정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나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어떤 케이스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컬처 핏 인터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컬처에 좀 더 집중하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이유겠죠. 이거는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상관없이 훨씬 더 그런 인재를 원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은 커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컬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군.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부분까지 챙겨야겠군. 이런 생각이 되셨다면 작은 하나라도 다시 준비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행동,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